한국어를 또 배우려고 하는 세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 미국인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도깨비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제가 이 티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적혀져 있어요. 다니엘. 그 위층 할아버지가 너랑 다니엘이랑 무슨 관계인고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현정이라고 적힌 글자를 티를 입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한글로 된 어떤 그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녀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행 금지. 얼마 전에 중국이 한복이라든지 김치를 자기네가 원조라고. 왜 중국이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까? 북한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기 중국이 말이에요.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거가 된다. 그거 하려고 동북 공정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 태권도도 당연한 거고 김치도 당연한 거고 한복도 이 당연한 거를 이 중국에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의 이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의 김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 세계가 빠져버린 조선의 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힙. 네. 지난 시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PD님이 좀 편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풍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퀴즈 정답자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퀴즈 정답자입니다. 네, 아이디 볼메니 쿠오니 쌤입니다. 그분이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응원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네, STV 도란도란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트렌드에도 맞고 밝은 분위기에 젊은 감성까지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사막인가요? 네, 덕분에 도전 공부도 재미지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4회 정답자입니다. 네, 당첨자는 아이디 미소 6705님입니다. 우리 출연자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감 있고 좋았어요. 특히 부모님과 조상님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며 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도란이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힘이 많이 되는데 네.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또 오늘 즐겁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지금 랜선에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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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석포정님 근황 소식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다른 소식 없이 그냥 일하고 지냈습니다. 통역하고 번역하고 지냈고요. 요즘에는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전문성 있게 화이트 셔츠를 입으셨네요. 네. 근데 훨씬 화사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오정혜 포감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고요. 새벽 수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시부터 8시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수행 시작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생기가 없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몸에 활력이 많이 생기고 마음도 많이 밝아져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대학생분들이 방학이어서 같이 진리 공부도 하고 뭐 북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 컨텐츠도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네, 수행도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있으니까 되게 보람 있게 네, 이번 여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 이상규 포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기는 지금 우기철이라서 이렇게 소나기가 자주 오는데요. 소나기 오면은 보통 한 26도 그렇게 이제 덥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영하기 좋고 아침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영에 좀 집중을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온라인과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The cycle of the four season meaning is the cycle of time, right? So the cycle of time is specifically the birds, rose, harvest, and rest. 뭐 일주일에 2번씩 도전 강도
그리고 화요진리 월 2회 외국인 대상 또 강좌가 있고 뭐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기 포장님은 매년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 보니까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도 꾸준하게 계속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김시동 포정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는 7월 4일부터 넉다운이 되어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해서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저는 12층에 살고 27층에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신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수영하면서 도장에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럴 때 혹시 도전을 읽으시면서 또 힘을 얻는 편이신가요? 도전도 읽지만은 저는 이제 신유를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을 치유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치유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저도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넘을 신유한다는 게 결국은 나를 힐링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 상생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현정 포감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소식 전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녹화를 마치고 전 세계에 있는 증산 도장의 책임자분들과 이렇게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후배되는 또 오정혜 포감님과도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한류를 이야기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전 세계 포정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을 늘 기대하면서 지냈습니다. 도란도란이 그래서 좋다는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죠. 네. 인도네시아 도장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진을 카톡방에 올려주셨잖아요, 김시동 포정님. 예. 네,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식물이 많아서 그런지 화사하고 되게 싱그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장도 되게 정갈하고 성스럽게 잘 또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나무도 그렇고 화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열대지방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만 전혀 볼 수 없는 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초를 보면 이제 가꾸고 싶죠. 이게 본능적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초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뿌리거든요. 이제 화초를 구입할 때도 뿌리가 튼튼한 걸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심을 때도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줄기도 잘 크고 나중에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구든지 화초 키우시려고 그러면은 이 뿌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화초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시동 포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제와도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역사 부분을 이 뿌리를 한류의 그런 원형 문화,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류의 뭐 이제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언어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먼저 일단은 도전을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증산상제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전
7편 83장 3절과 8절 말씀인데요. 도전 7편 83장 앞으로는 조선이 세계 1등국이 되리라. 앞으로는 조선이 조선이 세계 세계 1등국이 1등국이 되리라. 되리니 장차 조선이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다음은 5편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김시동 포정님이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옥편을 불사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문자만으로도 능히 모든 사물을 기록할지니 앞으로는 쉽고 간단한 문자로 천하에 통용되도록 하리라 하시고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하시니라. 성우가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보통 이 정도. 우리 이 도전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 지금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 네. 또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 이게 외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과 글을 배워가니까 네. 수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지인분 중에서 아 이거를 이제 입도 초기에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하다가 아직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공부했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어를 잘해야 더 이제 외국인들 분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잘 알려드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네, 재밌는 해피닝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도전 말씀에서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라는 이제 손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말과 글, 이게 한글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습 질문. 네. 한글 하면 떠오르는 분은? 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성현정 의원이 한 발 빨라요. 그렇죠. 세종대왕. 제 나란 말씀이란 영화를 이렇게 보면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려는 중들이 부처를 빙자하여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지식마저 독점했기에 썩어서 망했다. 나는 새 문자로 그 독점을 깨버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모든 백성이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 이렇게 또 중간에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조선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망하지 말씀을 않으려. 하시더라고요. 저래요. 근데 거기서 더 이렇게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애절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힘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언어가 있어야 기록할 수 있고 또 이제 기록한 또 이렇게 역사가 계속 이렇게 유각에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말을 오롯이 이제 담을 수 있는 글자가 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낮은 것도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한글을 만들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야 뭐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밝히고 있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런 한국어를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해외 포정님들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시작된 것이 1997년입니다. 그때 응시자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약 37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났죠. 인도네시아 응시자가 거의 4, 5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글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어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로망이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 2019년에 알렉스라는 그 회사원에게
우리 말을 영어로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한글을 가르쳤었는데요. 한글을 배운 지 하루 만에 사실 그 글을 읽기 시작했고 한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는 그 모음과 자음을 섞어놔도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단어의 의미는 알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 글자를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한글을 실제로 이제 하루 만에 읽고 쓸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를 이제 들려주시네요. 네. 저도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텍사스에서 유학할 시절에 제 룸메이트가 카일이라고 버지니아 학생이었는데 그 한글을 읽고 쓰는 걸 3시간 만에 뗐어요. 3시간 만에 한글을 읽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줄 알았어요. 3시간 만에 했어요. 와. 외국인들이 이제 한글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응이라든지 히읗이 이렇게 모양이 되게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칸 안에 한 글자씩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균형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발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발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우리가 쓰는 거니까 정말 아름다운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영어는 의미를 생각 안 하고 막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글자를. 그래서 제가 티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 티를 읽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적혀져 있어요. 다니엘. 근데 이 티를 그냥 사서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위층 할아버지가 너랑 다니엘이랑 무슨 관계인고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철수라고 적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적힌 글자를 쓰지 말고 차라리 현정이라고 적힌 글자를 티를 입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여기 필리핀에 왔을 때가 그때 2002년도인데 근데 한 2005년도 그 정도에 여기 한글로 된 어떤 그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녀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보행 금지. 그러니까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보행 금지라고 이렇게 된 거를 바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거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막 안전제일 막 이렇게 써 있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제 외국인 친구 중에 우크라이나 친구가 있는데 한번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한국에 여행을 왔었는데 그 시간이란 글자가 너무 멋있더래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팔목에 시간 이제 새긴 거예요? 타투를 새겼거든요. 진짜로? 네. 오. 그다음 몇 년 뒤에 이제 한국에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유학을 오게 됐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걸 왜 새겼냐. 우리도 영어 이렇게 필기체 예쁘게 쓰여진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엣지 있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을 또 이렇게 더 색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 걸려 있으면서 밑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진 게 있거든요. 그 티셔츠는 뭐 이래 지나다니면 심심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되게 다양해요, 단어가. 예를 들면 몰랑몰랑하다, 물컹물컹하다. 이거 외국말로 어떻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이 대단하다는 느끼는 게 그 글자를 보면 몰랑몰랑하다는 진짜 몰랑몰랑할 것 같아요. 부드럽다는 진짜 글자가 부드럽게 생겼고 거친 거 진짜 느낌이 거친 느낌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그런 어떤 우리 언어는 그 감정을 담고 있는데 그 감정을 한글이 또 다르게 품고 표현한다는 게 저는 한글이 정말 위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어랑 이제 한글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휘가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이태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한국어가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 강아지들은 멍멍 이렇게 짖잖아요. 근데 그 외국은 와우 와우 이렇게 합니까? 미국 강아지들하고 한국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이 의사소통이 서로 이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똑같이 멍멍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낸다는 게 상당히 좀 한국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됐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표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한글이 이렇게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우기 쉽고 정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 만에 뭐 한글을 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습득이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 글보다 빠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국인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이 이렇게 능력이 좀 높은 이유가 한글의 어떤 그 덕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이 뭐 이렇게 빠른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도 결국은 한글 덕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한글이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한글이 수출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한글도 수출을 하나요? 네. 소수 민족들 중에서 이제 말은 있는데 그 문자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언어학자들이 가가지고 그 먼저 그거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나라의 말을 이 우리 한글로 담을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가능하면은 그 나라 이제 문자로 쓰는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에 부통섬이라고 있습니다. 부통섬은 한국 사람이 잘 아는 발리에서 좀 발리 근처인데요. 거기에 바오바오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이 2009년부터 한글을 공식 글자로 채택해가 배우고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이 문자가 없는 그런 이렇게 많은 그런 민족들에게 많은 나라에 이제 우리 한글이 수출이 돼서 이제 그 나라의 뭔가 문화가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전 말씀 이렇게 차츰 실현이 돼가고 있는 걸 네. 느낄 수 있네요. 이 해외에서 그러면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한류 팬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자주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우리 해외에 있는 포정님들, 김석 포정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의료 통역을 틈틈이 다니는데요.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분들이 아예 우리말을 배워서 환자분들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신다고 하고 제가 가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미국인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우리말로 인사하면서요. 본인은 이 도깨비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봤다. 헐리우드 배우들도 사실 이제 한류 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뉴얼이 존스라는 그 옛날에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면 매드맨, 엑스맨 아마 그 영화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손예진이랑 현빈 나온 그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손예진 씨가 그 극중에 입었던 그 옷이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나 봐요. 바로 겟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외에 나갔는데 네.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건네면서 당신네 나라 그런 문화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막 해주면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기분 좋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한테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대해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자신이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뭐 K-팝이나 그런 K-드라마 이런 걸로 통해서 한국을 접하게 되는데 근데 점점 이제 알아갈수록 이 언어라든지 문화,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니까는 그런 제대로 된 번역 자료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도 이제 말해주면서 우리한테 그런 자료들을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또 유학을 온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해본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오니까는
고향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 유학원 친구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모르잖아요. 유학을 막상 왔는데 모르니까는 한국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나라 문화 역사를 좀 알려달라.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나라 문화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교포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의 교포분들이 얼마나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는지 네, 현장의 그런 소식이 궁금한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 같은 1.5세나 2세들, 이제 제 나이 또래 3, 40대들은 관심은 있어 하는데 영문으로 된 자료가 이제 너무 부족해서 아쉬워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한국사는 아무래도 그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와 근대사에 대해서 고대사와 근대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저 자신도 역사를 잘 모를 때 다른 친구가 외국인 친구한테 한국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요즘 그 우리나라의 그 자긍심을 또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4개월, 5개월 됐나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너 환단곡이라는 거 들어봤냐? 그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이라더라. 너 혹시 그거 네가 공부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건 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석 보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강단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어떤 뭐 왜곡된 역사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형태고 2015년도에 청소년 대상으로 국제학교에서 역사 강연을 했거든요. 독도를 죽도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 교과서에 싣기 시작하더니 이제 올해는 그때 뭐 반응들이 이렇게 엄청 좋았죠. 역사에 아이들이 이제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은 역사하면은 따분하고 뭐 재미없는 어떤 그런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송영대 대한사랑 위원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엄청 재밌게 했어요. 그 애들도 이렇게 엄청 좋아하고 같이 듣는 뭐 선생들도 엄청 이렇게 즐거웠죠. 한국에 있던 역사를 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몰랐었느냐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애들이 강연을 마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호응을 이렇게 좋게 했는데 그 다음날 분위기가 이제 180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학부형 중에 한 분이 환단고기는 지금 뭐 증명된 책도 아닌데 왜 이런 걸 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강연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거를 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산들은 많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대한사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여론을 이제 조성해 나가다 보면은 대세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이런 올바른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그런 단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정혜 포감님,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지인 만나다 보면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10대 시절에 이제 유학을 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다니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항상 자기한테 이제 하는 말이 너희 한국은 중국의 이제 속국이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자기도 이제 역사를 잘 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는 내가 만약 실제 그 상황에 처했다면 막 이렇게 어린 청춘들이
너희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었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속국이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속국이 아닌데 속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 속국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속국이 아니었는데 속국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닌가.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제일 큰 서점에 가서 영어 서적 코너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한국 역사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영어로 된 한국 자료, 한국 관련 자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북한 김일성에 대한 책은 있었어요. 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영어 자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참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영어로 각국 나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문화가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서 전 세계의 문화 역사를 바로 알려야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역사를 배울 수 없는 지금의 어떤 교과 과정이라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중학생도 지금 이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어떤 수학 공부도 다 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국영수 시험을 이렇게 다 100점 맞았다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2 기말고사를 처음 쳤대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사 중1이 시험이었거든요. 기말고사 첫 시험인데 그게 세계사라는 거죠. 세계사.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학생한테 지금 뭐 국영수랑 다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학생한테 그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고조선이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냐는데 거기서는 글쎄요 전 몰라요 그거는 내신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되게 마음이 철컥했거든요. 우리나라부터가 이렇게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역사를 안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뭐 우리의 이런 한류라든지 우리 한글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이런 우리 뿌듯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 약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좀 분노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요? 얼마 전에 중국이 우리의 한복이라든지 김치를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분노를 샀던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이어지면서 뭐 의복뿐만 아니라 뭐 한식 그리고 또 인물까지도 왜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저도 이제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정말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우기기 대왕인 것 같아요. 그냥 우기면 자기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현지 소식은 또 반응은 어떤지 또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리핀은 원래 이제 듀테르테 대통령이 좀 친중 성향이 강했었는데 중국의 어떤 1대1로 정책에 뭐 그 무리수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지금 실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우한 코로나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폐를 이렇게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의 어떤 문화도 이렇게 자기 것이다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필리핀 쪽에서도 이렇게 정서가 반중 정서가 좀 이렇게 많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는 사실 소프트 파워로 뭐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현지인들이 뭐 이렇게 즐기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뭐 김치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내세우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반응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 저렇게 이제 가는 게 오히려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무덤을 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한류가 많이 퍼진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무덤을 파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네요. 네, 저도 뭐 이런 뭐 중국이 한복, 김치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분노를 했었는데요. 왜 중국이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이제 강하잖아요. 문화가 이제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 뭔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뭐 예술이면 예술, 기술이면 기술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거라고 뭐 우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 그런 싶었는데 그런 어떤 문화의 일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역사 정체성 자체를 이렇게 중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미국 현지인들이 그 중국으로부터 한국 문화를 지켜주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올 초에 2월이었죠.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김치를 먹어서 코비드 증상들로부터 치료되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입소문이 막 도니까 영국 국립보건제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뭐 입장문을 또 내고 BBC에서 방송도 내보내고 하니까 오히려 김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한국이 김치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됐고 또 미국에 떠오르는 그 신예 힙합 가수 24K 골든이라고 이 가수가 있는데 아마 올해 2021년 음력 1월 1일이었죠. 올해였죠. 그 한복을 입고요. 왜 미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Chinese New Year이라고 중국에서 지내는 1월 1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 한복을 입고 딱 나와서 Yo, what's up, million hip-hop fans in Korea? Happy Soul Nas. Stay safe, stay healthy. I'll be out there to see y'all soon. Peace. 해피 설날 이랬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 문화를 홍보를 해줬고 한국 팬들을 위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알라바마 주에 보면 몽고메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마이너리그 야구팀 이름이 몽고메리 비스킷츠인데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맞춰서요. 구단 이름을 그날 하루만 몽고메리 김치스라고 바꿔가지고 그 유니폼에 김치 그 배추가 달린 그 모습을 좀 하고 하루 동안 게임을 뛰었던 걸로 야구를 했던 걸로 재미있는 어떤 내용이고요. 또 이렇게 뉴저지 테너플라이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도해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이 되도록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굉장히 현지에서는 활발하게 뭐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활동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히려 국내보다 더 활발하게 우리 해외인들이 우리 역사 문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학자 마크 피터슨 교수님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국은 중국의 소유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이름을 걸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Sometimes we hear that Korea was once a part of China. Even Xi Jinping told Trump that. Korea has never been a part of China. It's been part of the Chinese world order, and people mis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Even 심지어 몽골 제국 시대에도 없었다. 중국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공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대의명분 안에 그런 김치, 태권도, 한복 이런 모든 문화까지 중국의 문화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이제 지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내가 몇 년 동안 아메리칸 갓 탤런트를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극찬을 하시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아시아 최초로 세계 태권도 연맹이 더블 골드 버저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걸 봐서도 이 대한민국의 이 태권도 이거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 관장님께 여쭤봤어요. 관장님 근데 태권도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가 뭐냐. 다 이게 중국 거다 뭐 일본 거다 이렇게 썰이 많던데 그 명확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석사까지 밟으신 분이라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인대 석사 밟으신 거거든요. 갑자기 물어봐서 이렇게 내가 바로 대답은 해줄 수 없지만 다음 시간에 꼭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나 태권도가 대한민국 건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 태권도도 당연한 거고 김치도 당연한 거고 한복도 당연한 거를 이 중국에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감정이시면서 그렇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 네. 근데 또 갑자기 너가 우리한테 야 김치 그럼 진짜 너희 대한민국 거 맞아? 설명해봐면 저도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시대부터 우리가 먹었지? 그것도 좀 저도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데 앞에 있던 그 내용 너희 나라 우리 속국이다. 그거의 다른 버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경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연한 거. 아까 우리 송현정 포가님이 막 흥분해서 막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자기 걸로 우기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를 왜 중국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들의 이제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의 뿌리 역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나라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상고 역사인 한국 배달 고조선의 역사 이것을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잠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동 소장님이 뿌리가 튼튼해야 이렇게 식물도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죠. 이 우리의 뿌리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뭔가 지켜나가야 우리의 문화도 더 빛이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동북공정하는 이유가 네. 궁극적 이유는 이 나중에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붕괴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북한을 누가 흡수하냐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남한이 당연히 북한을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역사 왜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중국의 역사를 한강 이남까지 내렸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기 중국이 말이에요.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거가 된다. 그거 하려고 동북공정하는 거거든요. 원래 동북공정의 의미는 그거다는 것이지.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 비교해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 그런 걸 이제 어떤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그걸 외치고 말해오면은 약간 시큰둥하달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요즘엔 또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죠. 180도 바뀌었어요. 건져선 안 될 걸 건진 거죠, 중국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사랑하는 이런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만큼 역사 문화 의식이 깨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왜곡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저희들이 또 많이 알려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생기는데요. 우리 김시동 포정님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뭔가 바람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류는 예를 들어 연어가 이 산란을 이제 바다에서 커가지고 산란을 할 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강이죠. 자기가 태어난 강에 돌아가서 산란을 하거든요. 이 한류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들 유전인자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문명의 고향, 이걸 그리워하고 그걸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한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우리나라 시원 건국 정신이 제세이와 광명이세 홍익인간입니다. 광명이세라든지 제세이와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만에 국한된 건국 이념이 아니고, 이 이념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지향해야 될 건국 이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광명이세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이 세계의 어떤 분열과 이런 고통은 사라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된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장 청춘인 네. 또 오정혜 포감님은 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BTS의 이제 그 RM이 이제 시상식에서 했던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세계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우리 한류 문화의 어떤 그 근원적인 그 힘, 어떤 문화의 유전자가 우리 뿌리 역사에 반드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한류 문화의 그 원형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정신, 역사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실천해야 될 부분도 많아져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우리 다음 시간은 뭐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타임. 네. 이번에도 이제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맞춰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들 해보셨죠?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네. 먼저 하실 분. 떨립니다. 제가 틀려서 선물을 못 받을까 봐 너무 떨립니다. 오늘도 김시동 포정님?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시계 순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퀴즈 1번입니다. 우리 김시동 포정님 문제입니다. 시동 포정님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이것도 한류를 타고 있죠. 무엇일까요? 온돌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오정혜 포감님 문제입니다. 도전은 전체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1편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와. 네, 다음은 우리 이상규 포정님 문제입니다.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요즘 정원과 꾸는 농기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봄이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현정 포감님 문제입니다. 네, 한글의 원조가 있는데요. 단군 조선 때 만들어진 글자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림토 문자입니다. 오, 맞습니다. 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 포정님 맞춰주시면 네, 모든 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긴장되시죠? 네,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드라마 킹덤에서 이 모자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비들이 쓰던 모자 중 하나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갓입니다. 갓. 오 마이 갓!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선물은 뭔가요? 오늘도 만사지함을 준비를 했죠. 어떤 선물이 나올지 저희도 모르거든요. 이 5가지 색상 중에서 또 한 종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선택해 주실 분. 우리 송성로님 한번. 안 된다. 네, 선물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우리. 성현정 평화님 선택해 주세요. 저는 파란색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파란색 오. 뽑아주시죠. 네,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도 족자였으면 좋겠다. 뭘까? 뭘까요? 와!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나도 없는 건데. 수저 세트. 와. 네, 밥을 먹기 너무 황송한 수저인데. 네, 모두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치성 올릴 때 써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 위한 퀴즈도 있는데요. 네. 빠질 수 없죠. 네. 우리 도란도란의 찐팬들을 위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퀴즈 문제 나갈게요. 한국 고유 무술로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 방어하는 운동입니다. 6월에 미국 TV 프로그램 아메리카's Got Talent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들은 바 있는데요. 이 무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나눠봤는데요. 다들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석포정님. 오늘 정말 그 다양한 분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게 중국에서 태권도를 8천만 명이 배운다고 그래요. 그들 입장에서는 태권도를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문화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스스로도 좀 더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우리 역사, 우리 것, 원래부터 우리 것이었던 것을 잃지 않은 거,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한 26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6년, 인도네시아 20년째인데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최상종 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것이라야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 살아보면서 이 한국의 우리 전통 문화 중 우수한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증산도를 이렇게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역사 문화 전도사의 역할로서 인도네시아의 한국 문화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일부 네티즌들이 국뽕이다, 환빠다 이런 혐오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많이 부끄러웠었는데 이제는 뭔가 대내외적으로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규 포정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사는 사실 이렇게 모르면은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기존에 강단사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왔고 일제 치하에서도 그렇고 당군세기 서문에 보면은 국유형 사유혼이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 그 혼을 잃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망실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민족이 아주 이렇게 찬란한 문화 역사를 이렇게 지니고 이때까지 9,000년의 어떤 역사를 지내왔었는데 그런 고유한 어떤 가치를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익히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리는 어떤 홍익인간의 어떤 정신을 펼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송현정 포함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계에서 열심히 봉직하고 계신 포정님들과 이렇게 한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우리나라 역사와 그리고 한글 이런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말모이라는 영화를 어제 이제 봤었는데 6번 마셔. 할! 호출시켜. 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떤 식민지 국가를 구압했던 나라 중에서 온전하게 자기 나라를 회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치다, 백자구, 고감제, 당추. 그게 어떤 죄도 말 한글 그 사투리밖에 조선 어학회에서 없는 이렇게 거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글과 우리 언어를 지켜왔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어떤 피와 땀을 헛되이하지 않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용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군사, 뭐 경제, 그리고 정치를 배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 문화, 권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남거든요. 네, 문화역사 강국 대한민국 네. 그 중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구호하면서 맞춰볼까요? 네.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안녕.